송영무 장관에 대한 기사가 오늘 좀 몇 군데 실렸는데 지금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을 경질적으로 급서대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극상 논란에 군개혁의 동력을 상실을 해서 대통령도 계속 맡기기 힘든 상황 아니냐는 건데 이상일 교수님, 그러니까 네. 군개혁에 대한 리더십 문제가 좀 제기되면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벌어진 장면들을 다 뉴스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보셨단 말이죠. 장관 면전에서 기무 부대장과 기무사령관이 정다른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그때 장관으로서 상당한 권위 상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민주당은 송 장관을 좀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무사 쪽에서 이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로 이렇게 봤지만 기무사 개혁 방안이 아마 오늘쯤 나올지 모르겠지만 송 장관의 역할은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미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은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송 장관의 판단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16일 날 기무사령관이 소위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송 장관 이야기도 다루고 하지만 송 장관은 5분 만났다, 20분 만났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기무사령관은 주장을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송 장관은 놓고 가라고 했고 송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그날 일정을 소화하고 와서 그 문건을 봤다. 근데 그 문건을 보고도 송 장관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한 셈이에요. 예. 그래서 송 장관이 정말로 그 국방부 회의에서 이거 사실은 법률 검토를 받아봤지만 별 문제 안 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송 장관이 4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는 건 결국 송 장관의 판단력에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국방위에서 벌어진 이런 장면들 등등 가지고 송 장관으로서 군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 상황과 함께 송 장관에 대한 이 판단력에 대한 청와대의 어떤 문제의식이 있겠다. 이래서 결국은 송 장관은 경질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송 장관을 통해서 국방개혁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이 다음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으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검토를 했지만 지금 송 장관이 조기에 물러나는 상황이 된다면 군 출신이 다시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소위 국방개혁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민간인 출신 장관이 나올지 몰라도 대통령의 이제 초기 구상은 좀 흐트러진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 저는 바로는 안 바꿀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저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기무사 개혁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 보고도 아직 지금 오늘 내일 받는다 하지만 아직 기무사 개혁이 가장 큰 건데 그거부터 하고서 전 장관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작업은 마무리하고. 그렇죠. 기업도요. 위하고 아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누구부터 자르느냐면 밑에부터 우선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된 다음에 위에는 자연스럽게 내보내요. 근데 송영무 장관부터 내보내가지고 그럼 기무사부터 뒤죽박죽돼서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물론 청와대에서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죠. 군 개혁이라든지 기무사 문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보적인 태도나 기회주의적인 태도 보인 거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저는 바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군 개혁이 우선이다. 또 하나는 청문회 바로 해야 되거든요. 송영무 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음주운전부터 방산업체 취업 고문부터 거의 세트,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많았는데 다른 후보가 또 나온다고 금방 통과될까요? 또 더 큰 하자가 나오면은 군부터 지금 가뜩이나 국정 1년 넘어서 경제도 어려운데 국방까지 엎치고 덮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국정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로 봐서 저는 상당 부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송영무 장관으로 기무사 개혁까지는 하고 싶은 게 이제 청와대의 생각일 거라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또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소리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송영무 장관이 마음에 안 들긴 하죠. 조국 민정수석이나 여기 3월 16일 날 보고 받은 것도 제대로 왜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점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 하극상까지 난 이 상황에서는 밑에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장관을 정리해야지 그게 순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무사 개혁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법을 바꿔서 예. 한다면 국회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건 군 조직을 국방부 조직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청와대 대통령의 심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보면 일단은 거치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표현했으니까 이 표현이 기존의 청와대가 밝혀왔던 표현하고는 이제 상반되는 거니까 해석을 좀 그렇게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겠네요. 고민은 하지만 뭐 이제 열려 있다 굉장히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뭐 이제 그 경질도 유임도 다 열려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 현재의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 기무사 문건 문제에 따른 리더십의 붕괴 뭐 이래가지고 딱 해임시키기에는 좀 더 좀 힘들고 좀 더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뭐 기무사 개혁해야 되지 또 군 개혁해야 되지. 또 그다음에 적절한 후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등등은 이제 좀 두고 봐야 할 문제고요. 또 사실 뭐 이 송영무 장관은 뭐 여의도 정가 쪽에서는 뭐 사실 이야기 다 국방장관 되실 때도 다 퍼져 있는 얘기지만 그 아주 상당히 이제 그 국방장관 인선에 애를 먹다가 이제 그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정부 초기니까 뭐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상대적으로 나은 그런 기준들이 이제 작동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선 한 1년 넘게 계속 부설부터 계속 문제는 있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함의 토로이기도 하고 경질의 필요성까지 점검하는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지금 뭐 경질이 당장 그 눈앞에 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관련해가지고요, 그 해당 방송사가 입장을 내면서 제2라운드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좀 전망이 나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프로그램 측에 2차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방송과 관련해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방송 오류에 대한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6일까지 해당 언론 측에 답변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 증명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 측은 같은 날인 어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제작진은 이 지사가 두 번의 내용 증명으로 언급한 의견은 공익 목적 아래 충분한 취재와 조사 과정을 거쳐 보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내용 일부만 발췌해서 희화화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제작진은 이 지사만 동의하면 전체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제작진의 배후에 거대 기득권이 있다라는 이 지사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제작진은 거대 기득권이라는 실체가 뭔지 또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건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이 지사와 해당 프로그램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사실은 다분히 공격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SBS 쪽에서는 답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차로 다시 한번 내용 증명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 쪽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SBS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충분한 조사와 확인을 거쳤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방송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사 쪽에서는 발췌해가지고 일부만 보도를 하는 식으로 희석화하고 희화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통화 녹취록이라든지 예. 뭐 메일이라든지 이걸 다 그럼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의 방법은 그것을 SNS에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 측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맷집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대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마지막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기득권. 그러니까 뭔가 거대 기득권이 SBS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SBS 측에서는 그렇다면 그 실체를 오히려 이사 측에서 밝혀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경기도 지사야말로 그리고 이재명 지사야말로 기득권이요 권력이 있는 분인데 누군가 그 뒤에 권력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권력이 있단 말이냐. 예. 이렇게 이제 대받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크게 유효한 어떤 성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 통화 내용이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동의 없이 해당 방송사가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거는 불법입니까? 그렇죠. 이건 좀 받아야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명예훼손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합의를 해서 올리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글쎄 윤영근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좀 판단하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될까요? 저는 SBS 주장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하고 SBS 측하고 오갔던 문자나 SNS 모든 걸 다 공개하자. 예,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긴 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요구가 있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두 다 까놓고 다 공개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일부만 공개하고 국민들도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 본 거하고 이 시장의 이 도지사는 반격이 그렇잖아요. 거대 권력 그들의 보복이다. 거대 약자에 대한 보복이다. 그동안에 종북몰이, 폐륜몰이, 이 다음에 하다가 이제 조폭몰이까지 하냐 해서 거대 권력에 피해받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지금 이 지사는 대응하고 있죠. 근데 SBS 논리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모든 거 다 공개하고 뭐가 왔는지 지금은 SBS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은 우리가 확인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 걸리거든요. 다 아는 거 확정된 것도 명예훼손이 걸리니까 둘이 양자가 합의해서 모든 걸 다 까서 판단하도록 하는 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거대 기득권의 음모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쪽은 친문 핵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에요. 아주 강성 지지 세력들. 그렇다면 결국은 그 거대 기득권은 대통령 측을 겨냥한다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계 가장 게다가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치열한 당권 경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결국 이재명 지사가 타겟이 된 상황이 돼 있어요. 예. 특정 후보가 이재명 지사 탈당 요구까지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 후보도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장을 지냈을 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거대 기득권 이야기하는 게 별로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은 물론 그 많은 사람 내가 변호했는데 그 사람이 조폭이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근데 그 조폭 변호한 일단 전력이 있고요. 이 성남시장을 하실 때 보면 조폭과 관련된 업체들이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조폭 출신 경호업체. 이재명 지사는 그거는 봉사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하나는 조폭 출신이 병원에 행정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과 또 성남시 산하기관 MOU 문제. 또 조폭 출신이 본부장으로 있던 주차관리업체. 그러니까 왜 그 특정 그 국제 마피아파라는 그 조폭 출신과 관련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그렇다면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SBS는 아마 언론인의 그런 감각으로 집중 취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재명 지사가 당당하다면 SBS 주장한 대로 이재명 지사도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는 취재에 응했던 측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영상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취재에 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해서 같이 정말 공개를 해서 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국민이 이미 굉장한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SBS 주장에 동의를 해가지고 좀 공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지사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를 또 봐야 되겠네요. 이 내용 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잃으면 이번 주말에 피의자로 소환을 하겠다. 김유철 교수님, 드루킹 수사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특검이요? 특검이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이제 안타까운 이제 죽음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담도 느끼고 또 이제 특별한 이제 성과가 이제 없다라는 압박 속에서 결국 이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아까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특검이든 또는 그 방송 언론이든 이 두 분 등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국민들의 대표고 도민들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사하거나 또는 뭔가를 문제 제기하고 할 때는 대단히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요구 부분들을 잘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네. 한 개인의 문제점을 들춰내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또 아주 부당하게 범죄자인 양 취급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뭐 플레이들을 하고 뭐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루킹이요, 작년 5월에 재벌개혁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이 재벌개혁에 실행할 적임자로 안희정 전 지사를 지목했다는 내용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당대표 출마 설득을 우리가 맡아서 하자 강연을 초청하기로 김경수 지사와 결정이 됐다라는 기록들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8월 2일 아침에 배경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